기후위기는 이제 모두가 체감하는 현실입니다. 폭염과 폭우, 기후재난은 더 잦아지고 있으며 우리의 터전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멈추기 위해서는 석탄이나 핵발전처럼 오염과 위험을 발생시키는 에너지원에서 벗어나 태양과 바람, 자연이 주는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바람의 힘으로 전기를 만드는 해상풍력은 큰 가능성을 가진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같은 재생에너지원인 태양광과 비교해도 동일한 설비 용량에서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고 계절과 시간대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는 안정적인 에너지원입니다.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육지에 지으려면 산림 훼손이나 민원,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해상풍력이 대안이 될 수 있죠. 다른 나라에 비해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은 우리나라도 아직 시작 단계이기는 하지만 그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남해와 제주 일부 바다에서는 해상풍력 발전기가 이미 전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정부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2030년까지 해상풍력을 10.5기가와트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해상풍력은 바다 위에 20년에서 30년 동안 자리하게 됩니다. 단순히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가 아니라 바닷속 환경과 생태, 사람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물이죠. 기후위기 시대에 중요한 에너지원이지만 해상풍력도 완벽한 에너지는 아닙니다. 만약 해상풍력이 바다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확대된다면 해양 생태계에는 어떤 영향이 생길까요? 먼저 해저에 발전기 기초를 설치할 때 발생하는 큰 소음과 진동은 고래나 물범 같은 해양 포유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주파수로 의사소통을 하고 공간을 인식하는 고래는 공사 소음으로 인해 소통이 어려워질 수 있고 방향 감각을 잃거나 청력이 손상될 수도 있죠. 또한 공사 과정에서 퇴적물이 떠오르며 물이 탁해져 해저에 사는 생물이나 해조류 서식지, 어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발전기가 운영되는 동안에도 살펴볼 점이 있습니다. 계절별로 번식이나 먹이 활동, 휴식을 취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섬과 갯벌로 날아드는 바다새와 철새들이 커다란 회전 날개에 부딪힐 위험이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새들은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유럽 사례를 보면 일부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죠. 앞으로 우리 바다에서는 어떤 종이 언제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계속 확인하고 기록하는 모니터링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변화가 바다 생태계 전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살펴봐야겠죠? 우리 바다에는 해양 생물과 더불어 바다를 이용하는 다양한 주체가 존재하며 그에 따른 활동이 일어납니다. 대표적으로 어민들이 있습니다. 어민들은 수십 년 동안 바다에서 어업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우리의 식탁에 오르는 수산물을 공급합니다. 우리나라 어선 척수는 유럽연합 전체의 어선 척수와 맞먹을 정도로 어업 밀집도가 높죠. 해상풍력 구역이 늘어나면 어민들이 기존에 조업하던 공간이 줄어들 수 있고 늘 다니던 항로를 피해 배가 더 멀리 돌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살아온 지역 주민들에게도 해상풍력은 낯선 변화입니다. 경관이 바뀌고 해역을 이용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선박운항 등 해상풍력이 확대되어 감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합니다. 이처럼 수많은 생물이 살아가고 어민과 지역 주민의 삶이 함께 이어져 있는 바다에 대해 충분한 조사 없이 사업이 빠르게 추진된다면
해양 생태계와 지역사회의 균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생물 다양성을 지키면서도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에너지 전환이 가능할까요? 첫 번째는 해양 생태계를 고려한 계획적인 입지 선정이 중요합니다. 보호가 꼭 필요한 해역은 해상풍력 개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보호 대상의 서식지나 산란지, 이동 경로 등 보전 가치가 높은 해역은 개발에 앞서 충분한 조사와 자료 축적이 먼저 이루어져야겠죠.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등 여러 나라에서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해양 보호구역을 제외한 곳에 계획적으로 해상풍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국 스코틀랜드의 에버딘 해상풍력 단지의 경우에도 새들의 이동을 고려해 사업자들과 협의하여 입지를 조정했고, 그 결과 조류 충돌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입지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와 영향 저감 대책입니다. 예를 들어 해양 포유류의 치명적인 소음과 진동은 기술로 일정 부분 줄여야 합니다. 독일은 쇠돌고래와 같은 해양 포유류를 보호하기 위해 파이를 박을 때 버블 커튼이나 하이드로 사운드 댐퍼 같이 공기방울로 소음을 줄이는 장치를 설치합니다. 또 실시간으로 소음을 측정해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풍력 발전기가 철새들의 이동 경로를 방해하지 않도록 대학 및 연구기관, 기업 등과 협력해 철새 이동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최첨단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이후 사업자들과 합의해 세계 최초로 철새 이동이 집중되는 시기 특정 시간대에는 풍력 발전기가 분당 최대 2회만 돌아가도록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죠. 이 밖에도 네덜란드에서는 특정 해역의 풍력 단지가 과도하게 밀집되지 않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구역을 확대하기도 합니다. 해양 생물의 산란기나 이동 시기를 비해 공사 시기를 조정하는 것도 중요한 저감 방안이 될 수 있죠. 세 번째로 해상풍력의 긍정적인 효과를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까운 중국의 사례를 볼까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우리 서해와 맞닿은 황해 해상풍력 단지에서 놀라운 변화가 확인되었습니다. 터빈 구조물이 거대한 인공암초 역할을 하며 부착 생물의 양이 눈에 띄게 늘어났고 저서 생물에게도 풍족한 먹이 환경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덴마크 등 여러 나라에서도 풍력 발전기 주변에서 어류의 종류가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되어 해상풍력이 바다의 생명력을 높이는 새로운 터전이 될 수도 있다는 증거가 늘어나고 있죠. 또한 해상풍력 단지 내에서 저인망 어업이 금지되거나 어업 밀도가 낮아지면 생태계가 자연적으로 회복될 수 있으며 이는 해양보호구역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죠. 이러한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생태복원과 연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투명한 정보 공개와 협력이 중요합니다. 덴마크는 환경 영향평가 보고서를 대중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해 영국과 독일에서는 NGO가 자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네덜란드에서는 정부 주도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발 사업자가 모니터링을 수행하더라도 그 계획과 결과는 독립적인 규제기관과 전문가의 검토와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해상풍력을 바다와 사람 모두에게 이로운 방식으로 발전시키는 길. 그 핵심은 과학에 기반한 충분한 조사와 그 결과를 존중하는 합의와 조정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해상풍력은 민간 주도의 무분별한 입지 선정과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해 많은 갈등과 지연을 겪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해양 생태계에 대한 기초조사도 부족해 사업이 멈추는 경우도 있었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2025년 3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약칭 해상풍력법을 제정했습니다. 이제 개별 기업이 아닌 국가가 직접 바람의 질과 환경 영향, 어업 활동, 해상 교통, 전력망 연결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최적의 입지를 추려내고 사업을 이끌어가는 질서 있는 재생에너지 확대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해외 사례는 이 모델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독일은 2016년에, 네덜란드는 2015년에 관련법을 제정해 국가 주도의 계획 입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해상 풍력을 빠르게 확대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독일은 사업자 선정 이전에 정부가 바닷속 지질부터 철새의 이동 경로까지 사전에 조사해 사업자의 불확실성을 없앴습니다. 네덜란드 역시 사업자를 선정하기 전 정부가 개별 입지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기업이 입지 선정의 부담에서 벗어나 오직 가장 친환경적인 시공과 기술 혁신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죠. 물론 아직 풀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법의 틀 안에서 어민들의 실제 생계가 어떻게 보호될 수 있을지, 또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리할 것인지 앞으로도 계속 점검하고 논의해야 합니다. 모니터링, 환경성 평가 등과 관련해 부족한 부분은 더욱 보완하여 바다와 사람 모두를 고려하는 전환을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해상 풍력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생태계 보호와 지역사회의 수용성이라는 쉽지 않은 숙제들을 마주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후붕괴라는 더 큰 재앙 앞에서 멈춰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탄소 문명의 끝자락에서 에너지 전환을 통해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바다 위에서 새로운 길을 내려 합니다. 거대한 풍력 터빈이 돌아가는 소리는 단순히 전기를 만드는 기계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후위기로부터 우리 스스로와 다음 세대를 지켜내겠다는 다짐이자 자연과 인간이 맺는 관계의 커다란 전환점입니다. 바람은 누구의 소유도 아니지만 그 바람을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에는 반드시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온 사람들과 생물들까지 아우르는 모두의 마음이 담겨야 합니다.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는 진솔한 대화, 보이지 않는 생명까지 살피는 섬세함이야말로 해상 풍력이 가진 진정한 힘입니다. 공조는 우리 모두의 선택입니다. 시민의 관심과 참여, 정부의 책임 있는 계획, 그리고 바다를 향한 존중이 함께할 때 해상 풍력은 진짜 미래의 에너지가 됩니다.